네, 안녕하세요. 포포트 정준 편집장입니다. 네, 오늘도 한준TV에서 이렇게 함께 하게 됐는데요. 오늘 경기는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 마요르카와 에스파뇰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경기는 이강인 선수가 풀타임 활약을 했고요. 11개의 크로스를 올리면서 정말 뭐 미친 왼발 이런 표현이 아깝지 않을 것 같은데 좋은 활약을 펼쳤음에도 아쉽게 패배를 했는데 이 경기를 한번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에스파뇰과 마요르카의 최근 성적입니다.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2패 나쁘지 않은 흐름을 가져왔는데요. 특히 레알 마드리드 거함이죠. 레알 마드리드를 1대 0으로 잡으면서 어떻게 보면 대이변을 일으켰고요. 하지만 연승으로 좀 이어가지 못했다는 점, 세비야에 좀 패배를 했고 이후에 직전 경기였던 비아레알전에서는 4대2 대승을 거두면서 어느 정도 상승세는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연승을 하지 못하면서 순위 상승은 좀 어려워졌고요. 이번 경기를 통해서 연승을 노리면서 순위 상승을 노리는 마요르카입니다. 에스파뇰 역시 지금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 조금 아쉬운 경기를 보여줬고요. 하지만 직전 라운드에서 엘체를 1대 0으로 꺾으면서 이번 경기에서 마요르카를 잡으면 또 연승을 이어갈 수 있는 에스파뇰입니다. 네, 두 팀의 상대 전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팽팽합니다. 6승 2무 6패 두 팀 모두 아주 팽팽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최근 맞대결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기록했고 에스파뇰 홈에서는 또 승리를 했고요. 마요르카가 또 홈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 주목해야 될 점일 것 같고요. 특히 마요르카가 이번 시즌 유독 좀 원정에서 약하기 때문에 이 에스파뇰 원정에서 승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됐던 경기입니다. 선발 명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스파뇰은 3-5-2 포메이션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막상 경기가 시작되니까 좀 포메이션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4-3-3 또는 4-1-4-1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을 했고요. 아무래도 마요르카가 좀 수비적으로 나왔다가 좀 역습을 많이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강인과 무리키 콤비의 좀 이런 중심으로 한 공격 전개를 막기 위해서 좀 포백을 사용했고요. 한 명의 수비형 미들필더를 놓으면서 좀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가려고 시도했던 에스파뇰이고요. 요거는 직전에 이제 발표됐던 풋몹에서 나왔던 명단인데 그거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에스파뇰은 4-1-4-1 포메이션을 사용했고요. 마요르카는 조금 변화가 잦았습니다. 처음에는 5-4-1 포메이션으로 3백을 사용했지만 이 좌우 윙백들이 전진을 상당히 많이 하면서 공격적인 시도를 했고요. 이 카데웨어 선수가 약간 무리키 선수와 좀 비슷한 위치에서 약간 투톱처럼 활용하고 이강인 선수는 이 왼쪽 측면에 위치해 있었지만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와 측면을 자주 오가면서 때로는 오른쪽까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마요르카의 공격을 주도했고 날카로운 왼발 킥으로 공격을 주도하면서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가운데 있는 로드리게스 선수가 많이 움직여주면서 여러 차례 찬스를 만들면서 공수 모두에 기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강인 선수의 장점이 시작부터 나왔는데요. 전반 8분입니다. 측면과 중앙을 자유롭게 오가면서 찬스를 만들었고 여기 보시면 이강인 선수가 이제 가운데 좋은 공간을 차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바로 공격이 시도가 됐고 이강인 선수가 뛰어난 오프더볼 움직임, 그러니까 과거에 조금 오프더볼 움직임이 좋지 않다라는 평가, 그리고 수비 가담이 좀 약하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지난 시즌을 기점으로 상당히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도 이강인 선수가 공을 잡진 않았지만 상당히 빠르게 측면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고 어쨌든 반대 전환 패스를 통해서 찬스를 만든 마요르카입니다. 네, 이강인 선수가 이제 뛰어난 오프더볼 움직임을 통해서 공간을 창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측면까지 과감히 빠졌고요. 날카로운 왼발 크로스로 찬스를 만들었으나 수비 맞고 아쉽게 무산이 됐습니다. 이때 현지에서는 이제 이강인 선수의 이런 크로스 장면을 좀 다시 분석하면서 이게 핸드볼 파울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지만 일단은 뒷짐을 지고 있었고 약간은 좀 어색한 면도 있었지만 파울로 인정이 되진 않았고요. 결국에는 이 찬스는 아쉽게 무산이 됐습니다. 이때부터 마요르카 선수들과 또 아기레 감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판정에 조금 불신, 좀 이제 항의하는 장면이 조금씩 나왔는데 이 장면은 어쨌든 큰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 전반 12분 또 이강인 선수 아까 말씀드렸던 오프돌볼 움직임이 오늘 상당히 괜찮았는데요. 이 장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원에서 반대로 이제 측면으로 패스를 연결을 했고 이강인 선수 측면이 아닌 중앙에 있다가 빠르게 침투를 해줍니다. 이때 공간을 만들면서 동료 선수가 크로스를 연결할 수 있게 쉽게 공간을 만들어줬고요. 이강인 선수가 수비 한 명을 달고 들어가면서 요 가운데 보면 중앙에 상당히 공간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땅볼 패스를 시도를 했고 날카롭게 슈팅, 로드리게스 선수가 슈팅을 이어갔지만 아쉽게 무산이 됐던 장면입니다. 이강인 두 장면만 봐도 이강인 선수가 최근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마요르카의 공격에 좀 중심이 돼주고 있다. 그리고 또 날카로운 왼발킥으로 찬스를 만드는 장면들이 경기 초반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마요르카의 공격 루트가 이강인의 왼발킥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강인 선수가 공을 잡으면 과감하게 좀 크로스를 많이 시도를 했는데요. 전반 13분 장면입니다. 이번에는 왼쪽 측면에서 공을 잡았고요. 이 쇄도하는 무리키를 향해 날카로운 얼리 크로스를 시도를 하게 됩니다. 아쉽게 무산이 되긴 했지만 상당히 좋은 장면이었고 마요르카의 공격이 조금 단순하다는 평가가 있지만 어쨌든 이강인의 이런 날카로운 왼발 크로스 또는
얼리 크로스, 낮고 빠른 뭐 다양한 궤적의 킥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게 하나만 연결이 돼도 상당히 위협적이거든요. 어쨌든 이강인 선수에게 공이 좀 많이 집중이 됐고 과감하게 왼발킥을 시도하는 장면들이 계속 만들어졌습니다. 네, 전반 14분 장면입니다. 또 한 번 빛난 이강인 왼발 이렇게 잡았는데 이번에는 이강인 선수가 이제 왼쪽 측면이 아닌 가운데도 아닌 오른쪽에서 좀 플레이를 했고요. 상대가 세컨볼이 나온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가 바로 움직였고 날카롭게 슈팅을 시도를 했으나 상대가 바로 압박을 들어갔습니다. 요 두 명의 선수가 이강인 선수의 압박을 들어왔고 이 압박만 없어서 자유롭게 만약에 슈팅을 했다면 좋은 득점까지 이어졌을 텐데 정말 뭐 10cm 정도 정말 살짝 빗나가면서 아쉽게 무산이 됐습니다. 어쨌든 전반 15분까지 이강인의 왼발이 계속 빛났고요. 마요르카의 공격 장면 거의 대부분에 이강인이 좀 기여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반 15분까지는 마요르카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왔고 특히 이강인의 킥이 좋게 날카롭게 연결되면서 찬스를 만들었지만 좀 아쉬운 그러니까 치명적인 빌드업 실수로 선제골을 내주게 됩니다. 골키퍼의 패스 미스를 비달 선수가 움직이면서 좀 예측을 했고요. 이때는 끊어내서 바로 우측으로 역습을 시도를 합니다. 이후 이제 비달 선수가 가운데 침투하는 브레이스웨이트 선수에게 정교한 패스를 연결했고요. 바로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을 해서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경기를 15분간 잘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치명적인 빌드업 실수, 골키퍼의 이 어이없는 어떻게 보면 패스 미스 한 방에 선제골을 내준 장면이었고요. 이후에 이제 VR을 통해서 이 오프사이드인지 이제 선을 그어서 확인을 해봤는데 팔, 손 다 상관이 없기 때문에 뭐 문제 없이 노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됐고요. 득점이 인정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경기를 잘 풀고도 선제골을 내준 마요르카거든요. 이때부터 조금 더 공세적으로 나간 마요르카고요. 전반 27분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우측면에서 공을 잡은 이강인 선수인데 중앙에서 패스가 연결이 됐고요. 이강인 선수가 왼쪽 측면으로 치는 척하다가 중앙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비수가 한 명이 이제 따라 붙으면서 이강인을 강하게 압박했지만 어쨌든 중앙까지 이동을 해서 슈팅까지 이어갔습니다. 아쉽게 무산되긴 했지만 이강인의 이런 어쨌든 플레이 자체는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요런 게 한두 개만 더 연결이 됐으면 더 위협적인 찬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인상적이었던 장면입니다. 어쨌든 경기를 계속 주도하고 또 선제골을 내준 이후에 공세를 퍼부었던 마요르카가 전반 41분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이제 득점 장면을 좀 분석해 보겠는데요. 이강인 선수의 이제 기점 패스가 있었고요. 좌측면에 있던 이강인 선수가 로드리게스 선수에게 패스를 연결합니다. 로드리게스가 이후 중앙으로 이동을 하고요. 상당히 무리키 선수가 이제 쇄도하는 척하다가 이제 바로 컷백을 받을 수 있는 위치. 어떻게 보면 문전 좀 바로 좀 박스 근처. 요 부분에 이제 오프돌볼 움직임을 통해서 공간을 만들었고 로드리게 선수가 바로 슈팅을 할 수 있게 패스를 적절하게 연결을 했습니다. 이때 무리키의 선택은 바로 잡아서 때릴 수도 있고 아니면 논스톱 슈팅을 연결할 수 있었지만 두 가지 선택이 있었는데요. 잡아서 슈팅을 하거나 아니면 논스톱으로 연결하거나 무리키의 선택은 논스톱이었습니다. 패스의 결을 그대로 살려서 왼발로 날카롭게 감았고 이게 상당히 절묘한 코스로 이어지게 됩니다. 뭐 슈팅의 강도라든가 이런 게 세지는 않았지만요. 워낙 팅이 절묘했고 궤적 자체가 워낙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골키퍼 입장에서는 공이 나가는 것처럼 보였다가 빨려 들어가는 그러면서 이제 상단 구석으로 꽂혔고요. 요것이 결국에는 점으로 이어지면서 마요르카가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이제 패스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마요르카의 공격 모든 과정에 이강인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도 무방할 정도로 좋은 장면이었고요. 무리키의 훌륭한 마무리, 환상적인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1대1로 전반이 이제 맞춰졌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이제 당초에는 5-4-1 포메이션에서 좀 왼쪽 측면, 그러니까 좌측면에 좀 위치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위치에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프리롤 역할을 맡았고 어떻게 보면 무리키 선수와 카데웨어 선수 두 선수의 약간 투톱 밑에서 좀 자유롭게 좌측면 또는 중앙 그리고 그러니까 공격형 미드필더 위치에서 자유롭게 움직였고요. 이강인 선수가 위치에 따라서 왼쪽에 위치하면 바로 크로스를 올리는 장면 아니면 가운데 있을 때는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연계를 이어가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고 그 때로는 우측면까지 가서 또 이동을 해서 자유롭게 움직였던 한마디로 프리롤 역할을 했고요. 상당히 경기 전반전 내내 인상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네, 하프타임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1대1이었고 슈팅이 마요르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8개 슈팅에서 3개의 유효 슈팅, 코너킥 4개, 파울 7개, 패스도 252개에서 184개를 성공시켰고요. 점유율도 한 57%, 마요르카가 좀 더 주도한 경기였습니다. 그렇지만 골키퍼의 그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 실수 하나가 마요르카는 선제골을 내줬고요. 경기 스코어는 1대1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하프타임 때 먼저 변화를 가져간 팀은 에스파뇰이었습니다. 비달 선수가 도움을 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좋지 않다는 판단을 해서 비달 선수를 뺐고요. 리바우드 선수를 넣으면서 변화를 가져갔습니다. 네, 또 아쉬운 장면. 자꾸 이제 마요르카가 전체적 경기를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조금 실수 또는 상대 압박에 좀 고전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후반 6분 에스파뇰이 추가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중앙에서 공을 잡았을 때 공을 좀 압박에 좀 공을 뺏기는 장면이 나왔고 곧바로 역습을 시도합니다. 중앙에서 이강인 선수의 공을 뺏어서 바로 역습을 시도를 했고요. 이때 공간을 잘 잡은 브레이스웨이트 선수에게 공이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갑작스러운 장면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수비진이 좀 정비를 할 시간이 없었다.
이 말이 맞을 것 같고 어쨌든 두 명의 선수가 공간을 만들면서 패스를 연결을 합니다. 이때 이제 브레이스웨이트 선수가 공간을 잘 만들었고요. 강력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장면인데요. 후반 6분 장면인데 이강인 선수가 공을 좀 뺏길 때 어쨌든 상대 압박이 들어왔을 때 요 장면이 좀 파울이 아니냐. 아기레 감독도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결국 아기레 감독이 강하게 항의를 하면서 옐로 카드까지 받게 되었는데 이 장면을 보면서 공을 일단은 터치를 하지 못했고 좀 강하게 압박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파울을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마요르카의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거칠게 좀 강하게 항의를 했지만 뭐 VAR 쪽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고 결국 골로 인정이 됐습니다. 물론 국내 팬들에게 참 아쉬운 장면이었고요. 뭔가 이강인 선수가 공을 뺏겨서 좀 어떻게 보면 실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장면이 좀 파울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좀 많았지만 어쨌든 심판은 인정을 해주지 않았고 추가골이 인정이 됐습니다. 추가골이 나온 이후 두 팀 모두 교체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아무래도 마요르카는 동점골을 만들어야 됐고 에스파뇰은 이걸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해졌기 때문에 두 장의 교체 카드를 사용했는데요.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전반 내내 좀 부진했던 카데웨어 선수를 뺐고요. 그다음에 발렌트 선수를 뺐습니다. 두 장의 교체 카드를 사용하면서 최대한 득점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마요르카입니다. 마요르카의 공격은 대부분 이강인의 킥에서 또는 이강인의 어쨌든 패스에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후반 24분 장면이고요. 이강인의 또 왼발킥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이때도 이제 프리킥 장면이었고요. 이강인의 날카로운 왼발 크로스가 올라왔고요. 6명의 마요르카 선수 세도를 하면서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혼전 상황에서 공이 흘렀고 정말 결정적인 찬스가 나왔는데 슈팅이 골키퍼에게 막히면서 아쉽게 무산이 됐습니다. 이번에 후반 29분 장면입니다. 마요르카는 동점골이 다급해졌기 때문에 최대한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쳤고요. 이번엔 이강인 선수가 우측면으로 이동해서 공격을 시도합니다. 중앙에서 연결된 전환 패스를 이강인 선수가 받아서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크로스까지 올렸지만 이번에도 막히면서 아쉽게 무산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이강인 선수의 이런 공간 창출 능력과 정교한 왼발킥이 나왔는데요. 아쉽게도 마요르카 선수들이 이강인의 그런 킥들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어요. 이번 후반 41분 장면도 보시면 이강인 선수가 공간을 만드는 모습 보이죠. 그러니까 손을 들면서 공을 달라. 이때 이제 패스가 연결이 됐고 이강인 선수가 바로 측면을 침투를 합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선수를 향해서 패스를 내줬는데 상당히 정교하게 슈팅을 할 수 있는 적절한 패스였습니다. 강도도 괜찮았고 정확도도 괜찮았습니다. 이때 만약에 헤딩이 아니라 뭐 패스를 한번 잡아놓고 때리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장면으로 만들었으면 상당히 위협적이었을 텐데 헤딩을 시도를 하면서 조금은 위력이 약해지면서 아쉽게 무산이 됐습니다. 어쨌든 추가골을 내주고도 마요르카는 이강인을 중심으로 계속 경기를 풀었고요. 측면과 중앙을 이동하면서 계속해서 찬스를 만들었는데 동료들이 이 찬스를 살려주지 못하면서 계속 무산이 됐고 아쉽게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까지 이제 에스파뇰은 이강인 선수가 워낙 왼발킥이 날카로웠거든요. 계속 이강인 선수를 압박하는 모습, 그러니까 킥이 최대한 안 나오게끔 하는 수비를 펼쳤고 결국 이것이 통하면서 에스파뇰이 2대1로 승리를 했고 이후에도 이제 후반 막판까지 교체 카드를 사용하면서 찬스를 노렸지만 마요르카는 이강인 선수의 그런 날카로운 킥들을 어떻게 보면 살리지 못하면서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원정에서 약한 마요르카. 그러니까 이번 시즌 마요르카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뭔가 유럽 대항전까지 순위를 계속 끌어올리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 점입니다. 라리가만 보면 원정에서 5연패고요. 원정에서만 기록만 보면 3승 2무 7패 상당히 약합니다. 특히 최근 5경기에서는 모두 패배를 했고 홈에서는 뭐 레알 마드리드를 잡는 등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원정 가면 유독 약한 모습. 이번에 에스파뇰전에서도 경기를 잘하고도 패배를 했고요. 최근에 세비야, 카디스, 오사수나, 헤타페 어떻게 보면 마요르카가 순위 상승을 위해서 반드시 잡아야 될 팀들을 원정에서 잡지 못했다라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고 이게 조금 유럽 대항전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걸림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2대1로 끝난 경기 좀 간략하게 좀 분석을 해보겠는데요. 점유율은 6대4, 60% 정도로 마요르카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슈팅도 15개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강인 선수 중심으로 킥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슈팅까지는 이어졌지만 빅찬스는 없었다는 점. 그러니까 15개의 슈팅에서 빅찬스는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에스파뇰은 9개의 슈팅에서 4개의 빅찬스를 만들었고요. 그중 2골을 만들어내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패스 성공률도 보시면 이제 348개를 성공시켰고 716%의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패스라든가 점유율, 슈팅 이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마요르카가 앞서 있었지만 뭔가 찬스, 빅찬스는 에스파뇰이 더 많이 만들었고 그중에 2골을 연결시키면서 효율적인 축구를 통해 홈에서 승리를 가져간 에스파뇰입니다. 마요르카의 가장 큰 문제는 좀 단조로운 공격 패턴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좀 킥에만 의존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고 단순해요. 이강인 선수가 만약에 측면을 빠져서 공간을 만들면 패스가 연결이 되고 이강인 선수가 좀 얼리 크로스 통해서 왼발 킥을 통해서 찬스를 만듭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얼리 크로스이다 보니까 정확도는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료들이 이 찬스를 어떻게 보면 살리지 못하면서 많은 슈팅에도 불구하고 좋은 찬스를 만들지 못했고요. 15개 슈팅 중에서 4개만 유효 슈팅이 연결됐고 6개는 상대 수비에 막혔다라는 점 이게 조금 아쉬움으로 남았고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워낙
워낙 킥력이 좋기 때문에 상대도 이제 후반 한 15분 전부터는 계속해서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 그리고 어떻게 최대한 좀 패스가 안 나올 수 있게끔 압박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런 점을 봤을 때 이런 단조로운 마요르카의 공격 패턴이 좀 아쉬움을 남았고요. 그러니까 골 기대치라고 하죠. 기대값에서 있어서도 에스파뇰이 좀 더 우위를 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패스와 점유율만 높았다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패스라든가 패스 성공률, 뭐 점유율, 그다음에 크로스, 모든 뭐 크로스 성공, 물론 이제 확률이 좀 떨어진 건 아쉽지만 어쨌든 크로스 성공, 이런 면에서는 사실 마요르카가 앞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적극적인 효율성인 면에서는 에스파뇰이 우위를 점했고요. 뭐 가로채기라든가 슛블록, 클리어링, 뭐 골키퍼의 선방까지 많은 모든 면에서 수비적인 지표에서는 에스파뇰이 앞섰고요. 그리고 이런 적극적인 경합 면에서도 뭐 공중전이라든가 지상 경합, 이런 측면에서도 에스파뇰이 앞서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적극성에서 좀 아쉽게 떨어진 마요르카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강인 선수의 좀 측면에서 있는 킥에 의존하다 보니까 정확도가 떨어진 점, 그러니까 공격 패턴이 단순해지고 어떻게 보면 얼리 크로스라는 게 성공이 되면 상당히 위협적이겠지만 정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좀 패배를 했고요. 패스와 점유율 이런 것들은 높았지만 이런 디테일한 좀 실리적인 면을 차지하지 못한 마요르카입니다. 네, 이번 경기 MOM 당연히 마르틴 브레이스웨이트, 뭐 바르셀로나에서 뛰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실 거고요. 상당히 좋은 모습, 그러니까 품목 평점에서 8.7점을 받으면서 MOM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뭐 88분을 뛰면서 2골을 기록했고요. 4개의 슈팅을 만들었습니다. 공격수이다 보니까 이 선수가 뭐 더 연계라든가 이런 뭐 온도볼 상황이 좋은 선수는 아니에요. 두 장면 모두 보면 내가 침투, 또 이렇게 수비 라인을 깨는 움직임에서 만들어진 슈팅 장면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패스 성공률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4개의 슈팅에서 2개 성공시켰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마요르카의 공격 루트, 원래 이 장면에는 이제 언성요를 넣어야 되는데요. 이강인 선수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요르카의 공격 루트, 이강인의 왼발 킥패스 2개 성공시켰습니다. 90분 풀타임 활약을 했고요. 평점은 6.4점입니다. 이게 품목 평점이고요. 좀 무난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3개의 슈팅을 시도했지만 아쉽게 뭐 득점이나 뭐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고요. 하지만 이제 36개의 패스 시도에서 33개를 성공시키면서 92%의 성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찬스를 2번이나 만들었고요. 킥패스를 2개나 연결시키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아쉽게도 동료들이 이거를 살리지 못했다라는 점이 좀 아쉬웠고요. 공격적인 면에서 3번의 슈팅이 좀 다 슛블럭이 막혔다라는 점도 조금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보면 드리블 장면을 보면요, 4개를 시도해서 3번이나 성공을 시켰고 75%의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11개의 크로스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요르카의 공격 루트 자체가 이강인에 좀 의존을 했기 때문에 크로스 장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왼쪽 측면 또는 오른쪽 측면에서 얼리 크로스 장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성공 횟수가 좀 떨어졌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11개 시도를 해서 1개만 성공시켰는데, 이 성공 횟수 보면 좀 너무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실제 장면을 보면 상당히 정확하거나 날카롭게 이어졌으나 이게 좀 뭔가 성공이, 그러니까 동료들이 좀 살리지 못한 장면들이 좀 더 많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장면들이 좀 아쉬웠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격 패턴이 좀 단순했다라는 점이 이번 경기에 좀 패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강인 선수가 수비적인 기여도, 그리고 오프돌볼 움직임이 조금 약점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기록적인 걸 보면요, 지상 경합도 상당히 잘 해줬고요. 공중볼도 적극적으로 싸워줬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압박을 하면서 리커버리도 5번 기록을 했고, 상대 압박을 통해서 뭐 파울도 많이 이끌어내고 5번 리커버리를 성공을 했고요. 어쨌든 기존의 그런 약점으로 지적되었던 오프돌볼 움직임이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렇게 상당히 많은 터치와 많은 찬스를 만들 수 있었던 이강인 선수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경합도 하고 수비 가담도 하면서 그동안의 약점이 지난 시즌 후반기 이후에는 확실하게 좀 보완이 됐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후스코어닷컴 평점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고군분투에도 아쉬운 패배, 이강인의 평점은 6.57점이었습니다. 치명적인 실수를 보면 라이코비치가 최하평점 4.8점, 뭐 당연한 것 같아요. 워낙 흐름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제골을 내주는 장면에서 너무 어이없는 패스 미스였거든요. 4.8점, 그러니까 키 이벤트 보면 에러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만큼 아쉬운 경기를 보여줬고요. 어쨌든 선제골을 기록한 무리키 선수가 7.19점, 그 다음에 중원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다니 로드리게스 선수가 7.29점으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는 다 비슷비슷한 평점을 받았고요. 이강인 선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6.57점을 받으면서 무난한 평가, 아마 포인트가 있었으면 상당히 더 높았을 텐데 아무래도 크로스를 많이 시도했음에도 동료들 살리지 못하면서 11개에서 1개만 성공한 점이 좀 평점이 낮아진 이유일 것 같습니다. 네, 이강인 선수가 고군분투를 했는데 결국에는 아쉽게 1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원정 리그 5연패입니다. 과연 유럽 대항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마요르카가 원정에서 승률을 높이지 않으면 좀 힘들 것 같다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고요. 현재 마요르카는 승점 31점으로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이번 라운드를 치르지 않은 팀들이 많기 때문에 순위는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한 10위권까지 또 떨어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는 마요르카입니다. 마요르카가 조금 더 유럽 대항전, 그러니까 조금 더 순위 상승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원정에서 좀 약한 모습들을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경기
경기에서 이 패배를 좀 극복하고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그리고 좋은 경기를 펼치고도 계속 패배를 하는 장면이 좀 많았습니다. 그 연승을 이어가지 못한 점이 있었는데 이 분위기 반전을 통해서 연승과 함께 순위 상승을 이끌 수 있을지, 또 이강인의 왼발이 또 빛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준TV는 포포투와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 경기는 마요르카와 에스파뇰, 이강인 선수가 워낙 고군분투했고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요르카의 공격 루트가 이강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잘했지만 11개의 크로스, 그러니까 정말 왼발이 날카로웠거든요. 하지만 이 성공률이 좀 떨어지면서 아쉽게 좀 무산이 됐고 결국에는 1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요르카가 좀 유럽 대항전을 가기 위해서는 원정의 승리를 좀 더 챙겨야 될 것 같고요. 많은 국내 팬들이 분석했던 것처럼 이강인의 좀 이런 패스를 좀 받아줄 선수 무리키 외에 좀 보이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강인의 너무 중심적으로 가다 보니까 좀 패턴이 단조로워졌는데 요거를 빨리 좀 보완을 해야 하는 마요르카입니다. 네, 한준TV는 포포투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는 포포투 정지훈 편집장이었습니다. 또 다음 경기에도 좋은 분석 가지고 우리 한준TV 구독자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